유학제 페이지 57, 57이죠? 57. 법률행위 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이요. 부관은 뭐죠? 조건하고 뭐를 얘기해요? 기한이죠? 기한. 자, 유학지명. 자, 그럼 1번 보셔요. 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을 말한다. 그럼 큰일 나. 부담도 있어. 근데 우리 부담은 우리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할 뿐이지 부담도 부관이라고. 자, 그 다음에 제작물 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 지급시기에 관해서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그 다음에 줄고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이 검사 합격하면 거기까지 줄었어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다음에 줄고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를 지급한다. 맨 끝에 순수 수의 조건 줄고 순수 수의 조건은 가로 줄었어요. 이퀄 무효예요.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 그래요? 봐봐요. 우리가 지금 조건은 뭐가 있냐? 봐봐. 조건은 수의 조건이 있어. 수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성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성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의 조건은 순수 수의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수의 조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순수는 뭐냐면 오직 그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경우. 알겠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야, 너 뭐지? 내일 우리 놀러 갈래? 생각 한번 해보고 이런 말 하죠? 생각 한번 해보면 그건 뭐다? 내 마음이 뭐 하면 내키면 알았어. 내키면 뭐 그렇게 하지 뭐. 또 뭐라 하죠? 또 우리는 그냥 법에서는 우리 뭐죠?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 나와요? 내 마음이 멍하면 동하면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이 동하면 움직이면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내키면 이 말이죠. 이걸 순수수조건.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그건 무효가 돼. 그런데 여기 봐봐. 단순 수의 조건은 뭐야? 단순 수의 조건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야 너 어디 가니? 응. 나 지금 어디 치악산 어디 가는데 야 거기 가면 도토묵 좀 사와라. 그래 알았어. 내가 치악산 가게 되면 도토묵 사올게. 그러니까 내가 치악산 가면은 도토묵 사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제주도에 가면은 귤 한 박스 사오는 거죠. 내가 프랑스에 가면 화장품 하나 사오는 거죠. 그것을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가면은 해야 되죠. 유효.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 알겠죠? 그 다음 우성 조건은 뭐죠? 내일 비가 오면은 우리 집에서 고수 한 판 치자. 내일 비 오면. 그러니까 그냥 고수업 치는 게 아니죠. 고수업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내일 학원 휴가 가면 놀러 갈까? 등산 갈까?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금요일날 강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혼응 조건이 혼성 조건은 뭐냐면 갑이란 사람이 남자 여자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면 갑이 을하고 데이트한다면 내가 차 한잔 사주지. 그러면 갑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을의 의사도 중요하죠. 이걸로 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우리 여기서 보면 단순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순수 수의 조건이란 무효란 말이거든요. 봐봐. 수급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봐봐.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내가 오더를 줬어. 그럼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와야지 돈을 주죠.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만들어 온 물건을 도급인이 오더를 준 사람이 도급인이 검사해가지고 원래 그 계획대로 설계대로 만들어졌으면 돈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효인 것이죠. 그래서 순수 수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조건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요? 조건은 뭐만 여러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조건이란 것은 여기요. 조건이란 것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만 구별할 줄 아면 돼. 이 두 가지만 구별할 줄 아면 끝이에요. 조건은. 항상 조건은 뭐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2월 1일, 오늘 언제죠? 5월 몇 날이죠? 20. 5월 30날이에요. 3일 현재죠? 5월 30날. 5월 30날. 우리의 시험 언제죠? 10월 28일이죠? 이번 주에 10월 28일 토요일이죠? 10월 28일 시험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하냐? 갑이 을한테 야, 너 오늘 뭐라 하냐?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죠? 시험에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합격이 조건 성취거든요. 조건 성취하면 차를 사준다. 차를 사죠? 이것을 뭐라 한다? 효력 발생이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뢰 입장에서는 권리를 뭐라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 의뢰 입장에서.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5월 3일 여기서 뭐라냐? 야, 너 지금 학원 다녀, 학원. 학원 너 나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부동산 하고 싶은데 너가 가서 그냥 자격증 따와.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따오라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내가 학원비를 줄 테니까 너 합격하면 합격할 때까지 합격이 뭐죠? 합격이 조건 성취죠. 합격할 때까지
내가 학원비를 대주겠다 이 말이죠. 합격하면 더 이상 준다 안 준다? 안 줘. 알죠? 이것은 뭐냐? 소멸이라고 얘기해. 소멸. 그러니까 갑이한테 뭐냐냐? 야, 너 자격증 하나 따와. 자격증. 그럼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아니 뭐죠?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수업료를 내줄게. 학원비를 줄게. 그럼 합격을 했어. 그럼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그럼 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봐봐. 정지 조건은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는 거죠. 그럼 합격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은 효력이 없잖아요.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지금 현재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성취 안 됐어. 안 됐으면 여전히 뭐가 된다? 여전히 뭐가 돼? 유효가 되고. 여기는요,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조건이 성취 안 됐어. 여전히 뭐가 된다? 여전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이다. 유효. 여전히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로 보고 소멸하니까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조건의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소멸한다, 처음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하려면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해. 그래서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고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지 조건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걸 암기하라고 그랬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 이 말이죠.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냐? 봐봐. 갑이 을한테 차를 팔아. 언제? 5월 30일 팔면서 10월 28일까지 잔금을 지급해라.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너가 비록 차는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누구다? 갑이 내다. 너가 잔금을 지급하면 그때 너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고 잔금을 지급하면은 당연히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뭐란다?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유권 유보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유보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는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약혼이에요, 약혼. 약혼은 뭐라 한다? 약혼을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면서 뭐라냐? 약혼 반지를 주죠. 약혼 반지. 그럼 이 약혼 반지는 누구 거냐? 먼저 갑이 을한테 약혼 반지를 주죠. 주면서 뭐라냐? 혼인을 하면은 약혼 반지는 을의 것이 돼요. 혼인하면은. 돌려도 안 하고 절로 줘야 되죠? 해제는. 그럼 혼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그래서 혼인이 뭐라면? 불성립. 혼인이 불성립하면 약혼 반지를 다시 반환해야 돼. 반환.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먼저 반지를 주죠. 그리고 혼인을 불성립하면 반환해야지.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약혼 애물의 약혼 반지를 수수죠. 수수. 약혼 애물을 받았다 이 말이죠. 혼인이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 조건 성취야. 혼인이 불성립하면은 반지는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면서 한번 봐요. 자, 이 조건이죠. 조건은 법률행위 줄고요. 법률행위니까요. 법률행위니까 써 거기다가 법정 조건 X. 법정 조건한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불법 조건 X. 불법 조건한데 법정 조건한데 불법 조건한데. 그 다음에 효력이죠. 효력이라 써요. 성립한테 성립. 효력 요건이 성립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죠. 그다음 발생이죠. 발생은 정지 조건이요. 발생은 정지 조건, 점 찍고 시기. 그 다음에 소멸은요. 소멸은 해제 조건이요. 점 찍고 종기. 그러니까 기한으로 말하면 종기고, 그 다음에 발생은 기한으로 말하면 시기고, 조건으로 말하면 정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말하면 해제 조건이다 이런 말이죠. 장래 동그라미 장래니까 이러면요. 장래 했죠? 장래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봐봐, 장래란 말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 X. 소급표가 없고 합의로 말할 수 있다?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알겠죠? 장래니까. 그 다음에 이미성취. 그러면 기성조건. 기성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기성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장래란 말은 이 두 가지. 장래니까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하지만 합의로 말할 수 있다? 소급. 이미 성취했다. 그럼 무슨 조건이다? 기성조건이다. 기성조건은 민법상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민법상의 조건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장래에 성취돼야 장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장래에 불확실 주고, 불확실에다 써. 불확실 썼어요? 자, 불확실 됐죠? 이 불확실도 두 가지. 불확실도 여러분요, 확실하죠? 확실하면 이것을 뭐란다? 기한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불능 조건이죠? 여러분, 불능 조건은 민법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불확실해야지. 불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불확실하지 불능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럼요, 이제 조건 양서 보면 조건은 법률행위니까 법정 조건이라든가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효력이지 뭐는 아니다. 성립은 아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니까 발생은 조건에서는 정지고 기한에서는 시기다. 소멸은요, 조건에서는 해제고 그 다음에 기한에서는 뭐다? 종기다. 그럼 장래죠? 장래니까 이미 성취한 것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칙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합의로는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불확실이죠? 불확실하니까 성취할 수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확실하면 된다, 안 된다? 확실하면 뭐가 된다? 기한이 된다. 이러면서 기한에다 하나만 써. 기한에다가 절대적으로 소급표 X. 절대적으로 소급표 X.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성부 여직과는 법령인 부관으로서 조건이 무효이면, 그렇게 됐죠? 조건이 무효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거기만 주고. 법률 전체. 그 다음에요, 이러면 아까 조건은 뭐죠? 조건은 처음에가 뭐라 하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은 뭐죠?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근데 조건의 의사는 있어. 근데 조건이 뭐가 되지 않으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줄고, 그래서 두 번째 줄 표시되지 않으면 맨 끝에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뭐 우리 민법은요, 판례밖에 안 나오니까 판례하고 조문하고. 자,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 많은 때부터 성취한 때로부터 줄고, 성취한 때로부터 이퀄 소급표 X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왜냐면 그때부터니까 소급표가 일단 없다.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정지조건 써. 거기다가 유동적 무효 이렇게. 유동적 무효야. 봐봐 여러분 봐봐. 정지조건 있죠? 정지조건하고 그 다음에 정지조건하고 뭐가 똑같냐? 시기하고 똑같아. 시기하고 정지조건하고 시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정지조건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어? 가등기가 이렇게 있잖아. 가등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은 뭐다? 정지조건은 뭐예요? 원칙 효력이 없죠?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하면.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있죠. 채권적은요? 현재 효력이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죠. 가등기는요? 언제 효력이 없죠. 무슨 등기하면? 번등기라면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원래는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 원래는 효력이 없는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유동적 뭐라고 그래? 유효라고 그래? 무효라고 그래? 유효라고 그래? 무효라고 그래? 내가 항상 뭐가 온다고 그랬어? 항상 원칙이 뭐야? 그러니까 무효지 뭐예요? 무효. 유동적 무효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시험에 뭐라 나왔어? 다음 주에서 법령이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거.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정지조건부 법령이 나왔었잖아요. 정지조건이란 건 뭐다?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돼야 유효가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 이게 다 여기 있는 게 다 유동적 무효라니까. 그럼 우리 시험에 뭐 나왔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OX. X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또 시험에 나왔죠. 정지조건부 법령에 뭘 붙일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령에 가등기. 정지조건부에.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성취할 때 효력이 생긴다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고요. 기억.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유보부 특약. 거기 딱 주고. 소유권 유보부 특약.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뭐다? 정지조건이다 이 말이죠. 이 소유권 유보부 특약은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 3번이나. 한 번 더 말이죠.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는 정지조건이 성취돼요. 줄고. 대금이 모두 지급 줄고. 소유권, 두 번째 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 줄고. 다른 국가고시에 이게 뭐라 나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 매도인에게 있는 거죠. 지급하기 전까지는. 지급하면 누구한테 있다? 매수인.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도 유효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거죠. 봐봐. 우리가 중도금 날짜가 오늘인데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10일 말미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돈을 갚아. 최고죠. 그때까지 돈을 갚아. 돈 갚지 않으면 나 아무 말 하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해제가 된다는 거. 봐봐. 오늘 정지조건이 봐봐. 오늘 내가 말해. 오늘 너 10일 안에 돈 갚아. 돈 갚지 않으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계약이 해제된다고 봐버려요. 그러면 계약 해제 효과는 10일 되기 전까지는 있어 없어? 없죠. 10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뭐가 된다? 해제가 되죠. 그것을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10일이 되기 전까지는 해제 효과가 없어. 10일이 됐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제 효과가 그때 발생을 해. 그러면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란다?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인데 원래 여러분요 해제권은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는데 판례가 희한하게 여기에서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인정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은 그건 무조건 무효죠. 리얼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는 조건 미성취인 동안은 봐봐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잠깐 이제 여러분요 여기서 잠깐 한번 볼까요? 해제조건하고 정지조건의 차이는 뭐예요? 해제조건하고 정지조건의 차이는 뭐예요? 해제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현재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해제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리예요. 지금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지금부터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진행하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잖아. 소멸시효가. 그런데 해제조건은 지금 현재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가 성립됐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런데 정지조건은요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언제 효력이 있어?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뭐를 한다? 소멸시효가 뭐를 한다? 진행을 해.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조건이 성취. 왜? 그전에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는 조건 미성취인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줄거요. 조건 성치인 동안. 줄거 봐. 미성치인 동안. 조건 미성치인 동안은 맨 끝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써요. 거기다가 뭐라 쓰냐?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시효 진행. 조건이 성취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해. 알겠죠? 그럼 그 해제조건은 뭐죠? 해제조건은 봐봐요. 해제조건은 나중에 없어진 거죠? 효력이 소멸하죠? 자, 해제 조건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얼마 한다? 잃는다. 효력을 얼마 한다? 잃는다. 자, 기억요.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 부지 및 도로 부지의 토지를 매매했죠. 매매하고 나서 나중에 공장 부지나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을 부분은 원가로 반환해 주세요. 이 말 봐봐. 여기 이거죠. 이것은 뭐냐 봐. 지금 5월 30일 오늘 뭐냐면 가비을한테 100평의 땅을 매매해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을은 뭐라냐? 나는 80평만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해. 근데 가비을한테 뭐라냐? 그냥 100평 다 사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 10월 28일 날 여기 한 20평이 공장 부지로 편입이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받아 이렇게. 도로 부지에 편입될 거야. 그럼 거기서 보상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어때요? 그럼 만약에 10월 28일 그러면 공장 부지로 편입이 안 되거나 그럼 도로 부지에 편입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때 그러면 평당 100마리 너가 나한테 샀으니까 그럼 원가로 평당 100마리 나한테 다시 팔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장 부지에 편입되지 않을 것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한 거죠. 먼저 계약을 했죠. 편입되지 않으면 다시 반환하라 이 말이죠. 원가로 20평 2천만 원에.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도요. 건축 허가를 필요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가되면 무효로 한다. 봐봐. 여기
갑악을 하고 토지에다가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때 만약에 10월 28일 날 나는 여기다가 갑이 뭐라냐 나는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축허가 그럼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은 그럼 무효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지금 계약을 했죠. 그런데 10월 28일 날 건축허가 안 나와. 그러면 계약을 뭐로 한다? 무효로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면 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무효는 법률에 뭐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우리 시험에 나왔죠? 약혼은 뭐죠? 거기다 써 예약이죠. 예약. 약혼 외문의 수수는 혼인을 뭐란다? 본계약이죠. 본계약이 불성립하면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약혼 외문은. 그러니까 본계약이 불성립하면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 이렇게. 그 다음에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칭의하죠. 그럼 우리 이것을 103조에서 봤죠? 조건뿐만 아니라 뭐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그 다음에 가장 조건이 뭐죠? 가장 봐봐. 가장 줄 거 봐. 가장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봐봐. 1번 법정 조건, 2번 불법 조건, 3번 기성 조건, 4번 뭐죠? 불능 조건이죠. 다 지금 뭐라고 써졌어요? 다 뭐라고 써있어? 조건이라고 써져 있죠. 조건. 조건이라고 쓰여 있는데 민법상 조건이 아닌 것을 거짓말 조건이라고 그래.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가장 조건이라고 그래. D가 지금 보면 다 조건에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민법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법정 조건은요. 민법상의 조건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법에 나와 있다잖아. 법에. 그래 이것은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로 해야죠. 말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가 돼서 법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다? 아니다. 민법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맨 끝에요. 민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민법상의 조건은 아니지만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 우리 민법에서 불법은 뭐를 얘기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그래서 제1항 봐봐. 조건이 그 다음에 줄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거기까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불법이라고 그래. 조건이 불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불법 조건이다 이렇게.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이것을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 조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할 때는 그 법령에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요 무효로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무효이다. 이것은 103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이죠. 이때 무효는 봐봐. 뭐를 무효로 한다고 그랬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뭐죠? 조건만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딱 나와 있잖아요. 법조문에. 알겠죠? 기억.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으로서 불법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그 다음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 줄거 봐.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가로 묶고 유효라고 그래요. 유효. 조건 없는 법령이 유효가 돼. 그래서 조건 없는 법령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요. 첩관계인 부부 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뭐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그래서 그러냐 계약 자체가 계약을 뭐라고 하죠? 법률행위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다음에 디귿은요.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줄고요. 매수인이 책임.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 책임. 그것은 뭐다? 공과금이 뭐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걸 뭐한다? 사익이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 아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불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미음, 니을.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법률행위. 거기를 줄거 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첫 번째 단독행위. 두 번째 가족법상행위. 단독행위하고 가족법상행위죠. 이러면 단독행위나 가족법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조건을 붙이면 안 되죠?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알겠죠? 자, 기성조건. 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성취됐죠? 그럼 우리 민법상 조건은 언제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죠?
그런데 기성이라는 것은 기성동그라미하고 이미성치 이 말이죠. 기성이란 말은 이미성치. 한번 볼까요? 2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줄과 이미성치를 이퀄 기성조건 플러스 그 조건이 정지조건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그러면 뭐가 된다? 플러스 유효가 되죠. 조건 없는 법령이 줄 것이고 유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그랬죠. 그러면 해제 조건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생략이 돼 있어? 기성조건이 생략돼 있죠.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뭐는 무효한다? 조건이 무효가 아니에요.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죠? 여기요. 기성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정지조건이다. 기성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기성조건 플러스 정조건 플러스 기성조건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플러스니까 유효가 되죠. 유효를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령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령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무효 이렇게 얘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무효. 알죠? 무효. 그러니까 마이너스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보면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했다 이 말이잖아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할 때 두 번째 기성조건은 보통 생략을 한다고. 생략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죠? 지금 여기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죠? 이미 성취한 것이 정지조건일 때는 조건은 법령행위가 되고, 바로 그냥 뭐라고 그랬어? 해제조건일 때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조건의 말 속에 지금 무슨 말이 생략돼 있어? 기성조건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은 반복되는 걸 싫어하니까 두 번째 기성조건을 뭐라 한다? 생략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기억.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은 법령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성조건이 그렇게 해서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그 말은 이건 생략한다 이 말이죠.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법령이다. 니은 해제조건이 법률 당시에 이미 성취, 해제조건이 기성조건이죠. 그럼 뭐가 된다? 그 법령행위는 무효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화해계약이 그 당시에 조건이 성취, 정지조건부죠. 그럼 뭐죠? 플러스죠. 이미 성취됐다. 이미 성취, 그러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니까 뭐죠? 유효죠. 유효를 뭐라고 그래? 조건 없는이죠. 조건 없으니까 그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무조건이라고 돼 있냐? 무조건이 뭐죠? 조건 없는 그 말이잖아요. 알겠죠? 무조건 증여계약, 화해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무조건 화해계약 말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말을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민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민상 그렇게 되어 있죠. 보면 4292 민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우리 이제 구민법에 했을 때 이렇고요. 이제 우리가 신민법으로 오면서 이제 다 바꿨어. 알겠죠? 민사에 관한 판결은 뭐 다를 쓴다거나 우리가 2497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죠? 자, 불능이죠. 불능이라는 게 뭐예요? 불능 동그라미하고 성취할 수 없는 이렇게. 불능은 뭐 할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자, 불능이죠.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줄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뭐한다? 불능이죠. 마이너스. 그랬을 때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 불능조건, 해제조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죠? 플러스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령이 유효이고,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면 정지조건이면 정지조건 앞에 지금 무슨 말이 빠져 있어? 불능이란 말이 빠져 있다. 불능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요 불능이라든가 기성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되는 것을 뭐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싫어한다. 자, 그 다음에 기억 한번 봐봐.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불능이다. 불능은 뭐다? 마이너스죠. 저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 마이너스가 뭐죠? 플러스 조건은 법령이고, 그 다음에 가로 넣어놨죠? 불능 조건이 이렇게요. 정지 조건이면 무효이다. 니은요, 정지 조건부 증여계약이죠. 정지 조건 그럼 플러스죠. 그 조건이 불능이다. 불능이면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뭐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조건을 붙인 어음행위죠. 이런 봐봐. 어음 발행행위 박스해봐. 어음 발행행위는 뭐는 붙일 수 없다? 조건은 붙일 수가 없어. 거기다 어음 발행에다 써. 시기 쓰고 가로 열고 닫고 기한. 시기 가로 열고 닫고 기한. 기한은 붙일 수 있다. 어음 보증이죠. 어음 보증 줄고 어음 보증. 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어음보증. 그 다음에 2번은요. 상계, 취소, 해제, 철회 등의 뭐죠? 단독행위죠.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런데요. 상대방의 동의, 동남이 채무 면제할 때 면제, 유언, 유증 줄고 유언, 유증, 유언하고 유증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하면 뭐죠? 가족법도 예외적으로 일부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가족법상 법령에는 언제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유언이라든가 유증의 경우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지만 뭐를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재밌는 말 나왔죠. 정지조건. 그 다음에 시기. 정지조건하고 시기를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해. 가등기도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붙일 수 있어?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5번 주식청약이죠? 주식청약 이런 것은 안 되죠? 자 그럼 봐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에 조건을 붙이죠? 거기를 줄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에 조건을 붙인 경우 전부 무효. 알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조건 성취와 불성취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법조문이죠. 이 법조문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조문은 여기 봐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신의칙에 반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망한 경우 성취시킨 경우 만약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망한 경우 성취를 방해한 경우 딱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러면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반대로 한다 했죠. 반대로. 상대방은요 반대로 가. 여기서 상대방은요 이렇게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망하다 성취한 것으로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한다. 여기는요 성취를 방해했죠. 방해한 경우로 망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성취한 것으로. 방해했다는 것은 시험 치기 전날 수면제만 먹이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날 시험을 쳤을 것이고 시험을 쳤으면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한번 볼까요? 150조요. 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줄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거기까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여기만 죽으면 되죠? 성취를 방해했죠?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동일하면 상대방은 방해했으니까 망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 그 다음에 2항은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다음에 주고가 되겠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그러면 상대방은 성취니까 상대방은 망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 이 두 가지를 항상 섞어서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번이요. 이 방해행위는 우리가 방해행위 있죠? 방해는 고의, 그 다음에 과실 이것을 포함한다. 우리 시험에 이게 한번 나왔단 말이죠. 고의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 과실에 의한 방해도 포함한다.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은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언제냐? 그러한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줄고 의제되는 시점 박스. 바로 옆에요.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그 다음날 시험을 쳐가지고 당연히 합격이 됐을 것이다 이 말이죠.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건 우리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는데 틀린 걸로 나온 적은 없어. 6번 입증 책임. 봐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입증 책임.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 한 번 나왔나 그랬는데요. 다른 모든 과고시에는 사실 이 입증 책임이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봐봐요. 그것도 정지조건 봐. 정지조건 여기요. 여러분 여기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이요. 그럼 조건이 조금 어려운 것은 아닌데 학생들이 조건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은요, 정해져 효력이 없죠. 그럼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하죠. 성취하면 효력이 뭐를 해, 효력이? 당연히요. 당연히 효력이 뭐란다? 발생을 해. 당연히 발생을 해, 플러스. 그럼 봐봐. 항상 조건은 언제 기준하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죠? 장래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다고? 장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 정지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효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현재 효력이 없잖아요. 정지조건은. 그래서 한번 봐봐 거기. 2번. 정지조건부 법령이 1번.
1번 봐봐. 어떠한 법령행위가 줄곧 정지조건부 법령에 해당한다는 사실. 정지조건부 법령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그래서 두 번째 줄용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 여기 봐봐.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뭐라 했냐?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래서 차 사줄게. 그랬더니 을이 갑자기 오늘요 차 사달래.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차 사준다 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준다겠지? 그러면 합격하면 차 사줘. 효력 발생이죠. 근데 지금은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시험 쳤어 안 쳤어? 안 쳤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갑은 효력의 발생을 막고 있다? 다투고 있다. 지금 현재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란 말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의 발생을 막는다? 다투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런 봐봐 여기. 합격했다고 하면서 누가 증명해야 돼? 합격했다. 나 합격했어. 이걸 누가 얘기해야 돼? 갑이 차 사줄 사람이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그 사람이 뭐냐?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2번요. 정지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 성취의 사실은 조건이 성취가 됐죠? 누가 한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다른 말로 써서 거기다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 나 시험 합격했는데 이 말은 차 사줘 이 말이잖아요.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 그것을 말한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7번. 적극적 요건이라고 되었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줄곧 미정. 그럼 지금 조건이 성취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 아직 안 됐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말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처분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담보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미정,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건의 성취가 뭐여도 미정이어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거 있죠. 우리 작년 25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다음 주에서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거. 확정적이지 않는 거. 그래서 뭐가 나왔냐? 조건부 법률행위를 처분한 경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조건부 법률행위를 처분한 경우 우리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뭘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처분은 유동적이다 확정적이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밖에 없죠. 조건부 권리는. 왜요? 조건부 권리는 뭐냐? 봐봐. 갑이 을한테 차 사준다고 했죠. 언제 사준다고? 오늘 했죠. 대신 차를 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합격을 해야 가질 수 있지만 차를 사준다고 하는 것은 언제 사준다고 했죠? 오늘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차를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 되죠. 단지 합격을 했을 때 차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갑은 을한테 차를 사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효력이 조건하고 결부가 됐다 이 말이지. 그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 현재. 그러니까 현재 권리니까 뭐 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를 처분해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149조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잘 나온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담보할 수 있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 소극적은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일 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조건은요 현재다 장래다. 장래죠 장래. 소급해서 뭐죠? 소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장래효다. 장래 해제 조건부 장래효는 뭐다?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소표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줄고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 비교. 지금 여러분요 3번 장래효라고 돼 있어요? 3번에 장래효라고 돼 있어? 동그라미 3번에? 돼 있죠? 봐봐. 여러분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성취. 해제 조건이 성취했어. 여러분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어떻게 돼?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소급한다 안 한다?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소급한다 안 한다? 계약을 해제,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돼? 해제하면.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돼? 해제하면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돼? 계약을 해지해서 그럼 뭐가 돼? 소급해서 뭐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하죠. 해지 조건이 성취하면 어떻게 돼? 해지 조건이 성취하면. 성취하면 언제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한 때부터 소멸해. 성취한 때부터. 이것을 뭐한다? 이것을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는다고. 왜? 이것은 해제 조건은 이건 조건이야, 조건. 해제 조건은 조건이지 해제가 아니라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라고. 뭐가 아니라고? 해제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해제 조건 이렇게 됐죠? 해제 조건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하고 완전히 달라. 해제란 말이 있어도 이것은 조건인 것이고 이것은 해제인 것이고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번 다시 한번 봐봐. 해제 조건부 증의했죠? 소유권 이전 느낌을 맞췄죠? 그 해제 조건이 성취하지.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원래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런데 계약 해제는 계약을 해제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걸 구별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을 보면 그 다음 장에 뭐가 되어 있죠? 기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기한 되어 있어요? 자, 기한은 뭐다? 기한문은 152조죠? 시기, 동그라미 시기. 시기는 뭐죠?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줄고 도래한 때로부터 소급표 X. 도래한 때부터 소급표 X.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시기는 종기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잃으니까 종기는 마이너스 쓰고 시기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자, 그러면 1번요. 법령이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을 표시한 사실. 여기. 자, 이제 이거 구별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별해봐. 아무튼요, 밥을 안 먹는 것은 관계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커지니까요. 목이 쉬어요. 그렇죠? 자, 봐봐. 우리가 보면 정지조건이죠. 그럼 정지조건이 뭐예요?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뭐예요? 정지조건은? 목소리가, 배가 고프면 목소리가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목소리는 톤이 날지 모르는데 톤은 하이톤이 돼요. 왜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을 봐봐. 정지조건 현재죠. 현재고요. 여기는 뭐죠? 장래죠. 그럼 간단하죠. 정지조건은 뭐냐면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이게 없는 거잖아요. 정지조건은요.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한다? 당연히 효력이 당연히 발생해요. 정지조건은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 정지조건부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봐. 갑이 을한테 뭐라 해야 돼? 갑이 을한테 우리 집 개가 죽으면 한 그릇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복날이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모르겠네. 개가 죽으면 한 그릇 줄게. 그러면 개가 죽기 전까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정지조건이다 해지조건이다? 정지조건 해지조건이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개가 했잖아요. 개가 죽으면 개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봐봐. 개가 죽으면 한 그릇 주니까 죽기 전까지 줘 안 줘? 안 주니까 마치 정지조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개는 생명체죠. 생명체는 무조건 뭐다? 기한이란 말이에요. 기한. 그러니까 그것은 기한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불합정 기한.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한인 것 같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조건이라고 할 것인가? 기한이라고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게 봐봐. 정지조건은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요? 정지조건은 뭐 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실을 뭐 하지 않으면 성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지조건이란 건 뭐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지조건은 뭐냐? 일정한 사실이 뭐 하지 않으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 할 필요가 없어?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지 않으면 차 안 사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불확정 기한은 뭐냐 봐봐. 기한은 뭐냐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가 죽으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 집을 준다. 개 집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 주택관리사. 다음 점 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얘기했냐? 간평에서. 진돗개가 죽으면 주택가 보면
풍산개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감정평가사가 약간 수준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죠? K집 줘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K집 줘가지고 뭐 할 거, 뭐 어떡하라고? K집 줘가지고. 그래도 풍산개는 줘야지, 그래도. 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관리사보다 민법의 수준이 감정평가사가 높다는 것을 문제 수준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런데 봐봐. 걔는 반드시 주고 안 주고. 그러면 걔가 죽기 전까지는 K집 안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지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걔가 죽으면 K집을 준다 했는데 걔가 집 나갔어. 걔가 집 나가가지고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돼요? K집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걔가 죽으면은 K집을 준다 했는데 걔가 집을 나가가지고 1년, 2년 됐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K집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정지 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줘도 되는데 합격하지 않으면 차 안 사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은 뭐예요? 불확정 기한은 걔가 죽으면 K집을 준다 해서 걔가 죽었어. 사실이 발생했죠. 발생을 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해야지. 알겠죠? K집 줘야죠.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줘야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요, 발생인데 발생이 불가능하다? 집 나가가지고 죽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K집 줘야 돼, 안 줘야 돼? 풍산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정 사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해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뭐가 있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갑의 집에 을이요 임대차, 임차에 들어서 보증금 1억을 줬어. 그러니까 중간에 임대차가 해지가 됐어야지. 해지가 됐으면 갑은 을한테 보증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 해지하면서 뭐라 그랬냐, 지금 돈 없으니까 우리 집이 임대가 되거나 우리 집이 매매가 되면은 매매가 되면 그때 너한테 돈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매매하고 임대가 됐어. 언제 될지 알아 몰라. 언제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정이에요. 그런데 갑은 을한테 반드시 1억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1억 주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1억을 준다? 매매나 임대가 되는데. 그럼 매매나 임대가 언제 된다?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불확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매나 임대가 됐어. 그럼 줘야지 1억을. 그런데요, 언제냐? 이것이 1년하고도 5개월.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돼.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하고도 5개월이 돼 있죠? 그러면 불가능이죠. 불가능이니까 이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거는 더 이상 매매나 임대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지. 그걸 불가능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래서 이행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 근데 특히 불가능해도 이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우리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때도 이행한다 그러면 그거 틀린다고 생각을 해. 불가능해도 불확정 기한은 뭐를 해? 이행을 해야 된다 말이야. 왜? 기한은 뭐다? 기한은 조건은 불확실하지만 기한은 뭐다? 확실한 것이니까.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보시면 법령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을 표시한 사실이 줄고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도 된다. 거기까지 줄었어요? 그것을 뭐란다? 박스에 정지 조건. 박스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표시된 사실이 발생 거기까지만 줄고 반대로요.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 이퀄 불가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도 뭔다? 바로 옆에 줄고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박스에 맨 끝에 불확정 기한.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미성년자에게 줄고 성년이 되면 이런 반드시 성년이 돼야 안 돼. 되죠. 그것을 확정기한이라고 그래요. 맨 끝에 확정기한. 그 다음에 3번은요. 중도금 지급기를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거 거기 줄고 중도금은 언제까지? 1층 골조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봐봐. 우리가요. 건물을 지으려면 골조공사가 완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건물이 완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층 골조공사는 언제 완성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두 번째 끝에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사유과학에는 줄고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 마리를 사주기로 하는 약정 거기까지요. 그것도 뭐다? 불확정 기한이죠. 임대기간은요.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줄고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그건 뭐라고 그래요?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불확정 기한. 그럼요.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이렇게 했죠? 그럼 불확정 기한이죠? 4번 봐봐. 4번.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줄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말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3번의 맨 끝에는 임대차 기한이 언제냐?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즉 임대인이 죽을 때까지만. 임대인이 죽으면 더 이상 임대차 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임대인은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란 말이죠. 그런데 밑에 4번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언제 매도해? 알아 몰라? 모르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뭐라고 하네? 불확정 기한. 그러면 큰일 나 이것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다. 옆줄 긋고 불확정 기한 X예요. 말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임대인이 사망 시까지를 했다. 임대인 사망 시까지. 그건 괜찮아.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안 돼. 그걸 뭐라 한다? 불확정 기한이 아니에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다. 불확정 기한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봐봐. 이런 봐. 여기. 이런 우리가 부관이란 게 뭐예요? 부관?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은 부관이라고 하죠? 부관은 여러분 현재예요? 장래예요? 현재다 장래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다? 장래. 장래에 뭐라고? 발생하고 발생하고 장래에 뭘 한다? 소멸하는 거죠. 장래.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서 장래에 발생하고 장래에 소멸한다. 그걸 부관이라고 그래. 장래. 그러니까 오늘이 5월 30날이란 말이죠. 10월 28일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게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하고 장래에 소멸하는 게 부관이란 말이죠. 그럼 봐봐. 내가 오늘 내가 돈 갚을 날짜가 돈을 갚을 게 있단 말이야.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줘서 을이 돈을 갚아야 돼. 근데 갑이 을한테 말해. 너 돈 갚으라고 그래. 왜 돈 안 갚아? 을이 돈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갑이 말해. 너 지금 뭐하니? 나 지금 공시사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 시험 치니? 10월 28일인데? 그래? 그럼 너 10월 28일 날 합격하면 그러면 돈 갚아. 합격하면. 10월 28일 날 합격하면. 우리가 합격이란 말은 합격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가 오늘이 돈 갚을 날짜인데 장래 사실을 부관으로 붙였다 이 말은 그 말은 돈 갚을 날짜를 그 장래까지 뭐 해준 것이다? 연기해 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해. 그래서 한번 봐봐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줄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했어요? 그럼 바로 옆에 줄고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 장래의 사실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 불확실하니까 조건이죠.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을 부관으로 붙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다? 맨 끝에 변제기를 한 것이다. 유예. 그럼 불확실한 장래 사실이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돈 갚아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합격하면. 그러니까 그 합격할 때까지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준 것이다? 연기해 준 것이다 이 말이죠. 대체 지금 이 판례가 별것도 아닌데 조금 어렵게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기한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기한부 법령이죠. 이러면 기한도 아까 우리 뭐랬죠? 조건하고 기한하고 똑같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처분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죠. 기한도 기한이 돌아가기 전에도 처분상속 보존 뭐 할 수 있다? 담보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오른쪽 2번이요. 기한의 도래에는 소급표가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알죠? 특이하게 있어도 무해요.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합의로서 합의로 소급이 있어. 합의로도 소급이 안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똑같은 건데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집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줄게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 사실이 발생 줄고 풍산개 사망이죠. 아니 풍산개를 사망이라고 하나? 풍산개가 죽었죠. 그럼 뭘 줘야 돼? 진돗개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 불가능? 풍산개가 딱 듣더니 진돗개가 딱 듣더니 기분 나빠. 왜요? 풍산개가 죽으면 진돗개를 준다고 해야지.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준다고 하니까 왠지 기분 나빠. 그러니까 집 나가지고 안 돌아와. 그럴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노숙하고 있어. 노숙하고 있으니까 이놈이 죽었는지 사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걸 뭘 한다?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이죠. 죽었는지 사는지 몰라. 그러면 일단 뭐라고 치고 죽었다가 치고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자,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은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거기다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채무자를 뭐로 바꾸면 안 돼? 채권자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을 본다. 무상임치 줄고 무상임치가 뭐죠? 물건 맡긴 거죠. 공짜로 맡겼으니까 맡긴 사람이 유리해, 보관한 사람이 유리해? 맡긴 사람이 유리하죠? 맡긴 사람은 뭐라 하냐? 채권자 줄고 채권자를 임치인이라고 그래? 수치인이라고 그래? 수치는 보관한 사람이고
임치인을 맡긴 사람. 누가 유리해? 그랬었어. 임치인. 채권자를 임치인이라고. 왜 채권자가 임치인이죠? 물건 받아야 되니까 임치인, 채권자죠. 물건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죠. 그럴 때 누구한테 다 채무자, 채무자 줄 것이고 차주. 채무자는 뭐란다? 차주라고 나왔어요. 차주. 차주. 그 다음에 이자부 소비대차, 정기예금이죠. 그럴 때 누가 했다? 기한의 이익은 쌍방, 쌍방을 누구한다? 채권자, 채무자 다. 알죠? 있어.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포기죠. 기한의 이익은 이를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 동그라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고 돼 있죠? 거기다 써, 포기에다 써 손해를 배상하고 그렇게. 기한의 이익은 이를이죠. 이를 뭐다?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런데요, 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 차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차주가 채무자. 채무자는 줄고 언제든지 반환. 무상 임치 경우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죠? 임치인이죠. 언제든지 반환 청구. 왜요? 기한의 이익이 한 사람한테만 있으니까. 그런데 2번처럼요, 이자부는 쌍방한테 있죠? 이렇게 쌍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맨 끝에 손해를 배상하고서 기한 전의 변제를 뭐라 한다? 이퀄 기한의 이익 포기 이 말이죠. 기한 전의 변제는 기한의 이익 포기 이 말이에요. 다음 4번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여러분 기한의 이익 상실은 뭐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줄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꼴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 옆줄 긋고 기한의 이익 상실했어? 옆줄 긋고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즉시 변제 청구권. 자, 됐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지금 기한의 이익은 기한의 이익 상실은 뭐냐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 파산. 그러니까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고 채무자가 담보를 뭐한다? 손상하고 감소하고 멸시를 시켜.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을 뭐란다? 상실했다고 그래.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뭐란다? 당장 돈을 갚아야죠? 즉시 변제 청구권이 나와. 즉시 변제 청구권. 그럼 여기서 이것을 뭐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고 그래. 알죠? 이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정지조건부 뭐다? 정지조건부는 여기서요 일정한 사유죠. 이것을 뭐란다? 일정한 사유 이렇게. 일정한 사유 이렇게. 일정한 사유. 여기는 뭐란다? 일정한 사유 이렇게. 일정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뭐다? 이 일정한 사유가 바로 뭐다? 이거. 일정한 사유. 알겠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정지조건도 일정한 사유, 형성권도 일정한 사유죠? 이렇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건 뭐를 해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기한이 도래. 정지조건은 당연히. 그런데 형성권적은요,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뭐란다?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기한이 도래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형성권이라는 건 뭐죠? 형성권은 일방적 뭐다?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형성권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를 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지조건을 뭐죠? 아까 말했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하면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일정한 사유가 바로 조건 성취죠. 조건이 성취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어느 것인지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지조건을 본다? 형성권적으로 본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가 있다. OX, X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자, 한번 볼까요? 기한이익 상실이죠.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뭐가 나왔죠? 파산.
파산이 됐다. 파산. 그래서 기한부 채권은 파산 선고 시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딱 법에 나와 있죠. 파산이 되면 변제기에 이른다.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이퀄 기한의 이익이 상실. 나머지 기간은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니까 기한의 이익 상실이니까 변제기에 이뤘으니까 뭐를 한다? 즉시 변제 청구.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장 볼까요? 그 다음에요. 이제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 박스. 일정한 사유가 뭐죠? 그래서 388조 그 정도 왔어. 388조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 이런 거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유함이 없이 그 다음에 줄고 당연히 바로 옆에 이행기가 도래 딱 그러면 다 줄고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박스에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특약 거기까지 박스에 그것을 정지조건부 기한의 상실 특약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일정한 사유 또 줄고 일정한 사유 388조 줄고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그 다음에 채권자의 의사행위 거기까지 줄고 그래야지 바로 옆에 이행기가 도래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줄 박스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요 바로 밑에 줄 맨 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 거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맨 끝에 보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조건이 성취가 뭐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이죠. 조건이 성취 줄고 봐 일정한 사유가 발생이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은 뭐죠? 388조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뭐한 것이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로. 무슨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조건하고 기한이다.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